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하나, 토지 투자 기초반,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런 게 기본이 되어야 실전 투자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서는 좀 어렵죠. 물론 운 좋아서 한 번 투자해서 한두 번 투자해서 큰 돈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그거는 운이 좋은 거고 전세는 나라고 한 거죠. 그렇죠? 실제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약육 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글이죠. 완전 정글의 세계. 누가 더 많이 알고 배팅하고 접근하냐 싸움 아닌가요? 왜?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돈이. 결국은 자본주의에서는 이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걸 우리가 하지 않나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그래서 언어부터 공략한 게 맞습니다. 언어가 모른다면은 저는 그래요. 우리 토대투자 실무반에 들어오신 거를 조금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몰라서 이 사례가 어떻게 포즈 맞추는 걸 모를까봐. 그런 거죠. 그래갖고 언어를 마스터라는 개념보다는 마스터가 어렵죠. 이거 100% 어떻게 마스터해, 이거. 이건 안 되죠. 마스터라는 개념보다는 자주 익숙하게. 그거는 뭡니까?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제 그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 단어는, 이 투자 언어는 이렇게 또 해석되는구나. 그걸 자꾸 보면서 인사이트를 키우는 거지. 이거를 그냥 시험 본답시고 그냥 시험도 보는 것도 아닌데 시험 본답시고 암기한다. 절대 푸스 못합니다. 왜 행간의 의미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알려고 자꾸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번 시간 역시 지난 시간에 못다한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주말 농장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더 확 정리하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은 주말 농장에 대한 모든 거 이번에 정리하자.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주말 농장. 이제는 주말철 육는 목적의 농지입니다. 주말 농장하고 제가 약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말 농장. 이제 고유명사가 됐지만은 토지주자 첫걸음에서는 주말 농장의 수요는 그래도 꾸준합니다. 농지법 개정되기 이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농지법 개정이 이제 나올 겁니다. 뒤에 2003년 처음 주말 농장이라는 개념이 도입할 당시에는 상당히 속행했던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너도 나도 돈 되는 투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얘기했죠. 경제 이전 원칙이었기 때문에 주말 농장 농지 취득한다는 건 대단한 투자처였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분들이 진짜 돈이 됐죠. 좀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분들 정말 토지로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별 날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보면 주말 농장.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같진 않지만 그래도 수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되겠죠? 한번 당시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이게 2006년 거죠? 얼마 생기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주말농장으로 인생의 이모작 대비 대기업 상무인 김진표 씨는 이렇게 나오는 역할이 되죠.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설렌다. 주말에 포천의 주말농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 그때 때문이다. 포천 한적한 곳에 250평 그리고 소형 농가주택 한 채 마련해 주말마다 시간분을 있다. 처음에는 콩 심었다가 채소 재배하고 있고 주말을 꼬박 보낸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생활이 벌써 오래됐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쪽 가겠다. 김씨와 같은 주말 농약과 급속히 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민들의 주말 농장 취득을 적극된 굉장히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부동산 틈새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세금도 벗어났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소규모 주말 농장을 유입할 때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최대 300평까지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주말 농장 농지에 신축하는 그 10평죠. 이하 주말 체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이런 혜택도 꽤 있습니다. 이만큼 지는 거는. 농가주택은 이제 나중에 그 농막이 된 거죠. 그
일단 농지보장부담금이 종전의 조성원가당 이만큼 오는데 이제 공시지가 30%를 받기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다만 농림장관 정관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거 팁이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보다 강원도도 지가가 공시지가 차이가 큰 지역 주말 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조금나마 절세 차원에서 그런 거죠. 주말 농장을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45평 대지면적 200평 기준시가 뭐 7천만 원 이하의 농가주택을 매입하면 도시에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양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는 이건 안 되죠. 그죠? 주말 농장을 매입하는데 2년간 농사 짓으면 안 되는 건 이제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말이 많은데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접근성과 향후 개발 여부 고려해야 주말 농장을 고를 때는 접근성을 먼저 따져야 된다. 그래서 시골 내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멀지 않아야 되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통이 편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안거리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바람직하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더 좋다.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투자까지 감안한다면 농林지역보다 관리지역 이게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리하다. 주말농장 주변에 관광단지나 휴양시설을 있는 경우는 더 좋다. 뭐 여러 가지 말 나온 거죠. 그 당시에도 기차에서는 세련됐죠. 주말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은퇴 하기 때문에 2차 개발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뭡니까? 도로랑 국어라든지 하천지 그런 시절 전기라든지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주말농장 위에 전원주택 펜션, 전원카페 등을 짓겠다는 밑그림을 그려둘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 아니더라도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개발까지 염두에 두니까. 그냥 가치와 개발까지 염두에 두니까. 그냥 농사 체험용으로 간다면은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뭐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욕심, 기왕이면 돈까지. 그래서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 주말 체험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주말 체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기차였던데 2007년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매입에 별다른 제한 없고 양도세 중과 제외. 그래서 주말농장에 뭐 벗어나 주말농장 혜택 될 수 있다. 주말농장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래서 300평까지 매입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죠. 이건 이게 아니고, 그죠? 중과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주 이걸로 사는 것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전에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작년부터는 주말 농장의 농지에 신축하는 10평 이하의 주말 체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되고 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따르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죠.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대적 높은 수도권보다 시가가 낮은 지역에 유리하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그때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양평, 뭐 춘천, 뭐 그쪽은 많이 했습니다. 횡성 같은 이런 거 많았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다면 농업보호구역 땅도 매입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 농진구 말고 농업보호구역. 왜 농업보호구역일까요? 농업보호구역이 저수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수지 인근의 땅이 매력이었죠. 저수지 인근에. 농업보호구역이 많거든요. 저수지 인근이라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펜션도 할 수 있고, 관광까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남들이 많이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농진구보다 이 농업보호구역 땅을 매입하는 것도 관리력도 당연히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이 상당히 저렴했거든요. 매입할 수 있는 거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보면 또 그 2헥타르 관광농원, 주말농장, 슈퍼마켓, 게임방, 건립이 가능하다. 토지 허가구역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허가구역은 이게 있습니다.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앞서도 얘기했고, 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허가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방향으로 이제 토파라치,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유명무실해졌죠. 그래서 실제 주말농장을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신고하라는 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말처럼 용역 목적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요거 기사, 한번 기사인데 어떤 기사였냐면, 뭐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한국경제신문사에다가 그 2009년에 제보를 했네요. 2,000제곱미터 농소유죠. 이렇게 오면 아니면 허가구역이 풀려서 대상지가 많았습니다. 토지가 허가구역이 풀려서 가꾸는 재미에 투자용 등등 매물도 빨리 팔려서 황금성도 좋았습니다. 1년에 90일 이상 농사가 지어야 되는 것이 뭐 농업인들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팍팍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낄 때는 가끔 한적한 시골의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면 무작정 갈 수는 없다. 그때 먼저 체험을 해보자는 것이 주말 농장이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6조에서는 논밭, 과수원 등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만 소유할 수 있다. 동자이지는 원칙이죠. 하지만 주말 농장은 예외다. 주말 농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1000평방미터 미만은 별다른 제약 없이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지가 허가구에서는 매입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제가 했죠. 그러나 앞전 된다고 했는데 앞전 게 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러나 어디 여기죠? 물론 그러나 뭐 해제 주말농장 여시한 인정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허가가 대폭 해제되면서 주말농장 농지를 구입하시면 대상 크게 늘었다. 따르면은 그래서 투자형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 말뜻을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상당히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도시민에게 농지 소유를 부여한 거죠. 주말농지의 가장 큰 장점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손쉽게 논밭 소유하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은 공제해주는 원칙은 엄격하게 지키고 있어서 도시민들은 현실적으로 농지를 살 수 없어요. 예를 든 거죠. 2003년에 주말농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에서는 구입장을 제한하고 농업경영기획서 제출해야 돼요. 까다롭다는 거죠. 매우까지는 아닌데 까다롭죠. 이렇게 했죠.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 땅 주인이 농사로 돈을 벌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강제적으로 강제 처분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말 농장 목적이라면 농축증 정도만 있으면 구입이 가능하고 진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부담은 적습니다. 임차도 된다는 거죠. 게다가 2년 뒤에 팔 때 양도세를 뭐 이것도 내도록 하는 혜택까지 일반세율로, 그렇죠. 일반세율인데 중과세 아니다. 이것도 전원주택 건축도 허용된다. 제한적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계획관리 지역은 전체 토지 면적 40%까지, 자연녹 지역은 20%,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이죠. 주말농장에는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까지 30%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절반을 깎아준다. 계획관리 지역은 제외하고요. 무엇보다 주말농장을 개축하시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처분하기가 좋죠. 이게 혜택이 많으니까. 제 이름이 나오네요, 여기. 그 당시에는 회사 이름이 스모 컨설팅이었거든요. 투자 모임 컨설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나오면 한 달 안에 팔릴 정도로 상업성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근데 오늘 내놓으면 2, 3일만에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왜냐면 수익이 되니까 세금도 적고 혜택도 있고 관리만 잘하면 대팔 때 양도 차익도 거둘 수 있고, 이런 내용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되겠죠. 실제로 주말 농장을 경기도 이천에서 250평 2억 원에 구입한 김모 씨는 5천만 원 주고 농사짓기 쉽게 땅을 관리한 결과 현재는 4억에 사갔다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있었습니다.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농지는 일반 땅보다 농지보다 보통 2배 정도 비쌌어요. 2, 3배. 황금성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말 농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허가구역 줄여서 이제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토지가 허가구역에 풀렸다는 거죠. 이렇게 허가 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는 거니까 허가 풀리다 보니까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주말 농장 이용하시 땅이 늘어난 거죠. 허가구역 풀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허가구역 묶였다는 얘기는 좋은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풀렸다고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땅에 많이 투자 그 당시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용인, 안성, 평택, 남양주, 이 강화, 안성, 안산은 제가 많이 안 가봤고요. 요 일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대단했습니다. 이 당시에 모종 비료 구입 영수증 꼭 챙겨줘야. 그래서 주말 농장에 토지를 구입했다면은 90일 농사를 지었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진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래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농장을 살 때는 집과 거리를 고려해야 된다. 1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좋죠. 너무 멀면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체증 우려이기 때문에 쉬길 수밖에 없다. 토지 구입 한도 또한 있습니다. 주말 농장은 1000제곱미터까지 평방미터까지 매입 가능하지만 농지를 갖고 있으면은 1000평방미터에서 기소유 토지 300평방 갖고 있었죠. 빼고 700평방미터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세대원 전부예요. 가족 주민등록상 세대원 있죠. 전부 합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2000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그래서 수수료도 이렇게 있고요. 제 이름이 또 나오네요. 주말농장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중개업자들이 실제로는 길이 있지만 지적재산 길이 없는 이른바 맹지를 소개하는 종종이 있다. 반드시 확인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돈을 벌려면 뭐까지 감안해야 된다? 개발. 그 얘기 뭐요? 주택이든 창고든 야적장이든 뭐 조그만 뭐 카페든 될 수 있는 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오폐수는 국어죠. 대표적으로 국어는 확보할 수 있는 거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죠. 투자라는 게 그런 거죠. 영원히 뭐 10년 20년 투자하려고 가신 분은 많지 않죠. 어느 정도 때 지나면 황금성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황금성 때문에 전원주택 부지, 그러니까 주말농장 부지도 길는 전원주택 그 주말농장 부지를 선호했고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돌아가 볼게요. 벌써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2009년이니까 이제 15년 됐네요. 이거 쓸 때는 이제 15년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투자했던 분들 결과는 어땠을까요? 뭐 입지에 제가 하신 분들이 많이 이런 대지화 됐죠. 중과세 배제됐죠. 입지가 있죠. 개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중반 이상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크게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지화됐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 배제됐고 그렇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른 투자세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에 대한 개념이 워낙에 범용적인 고유명사가 돼서 시크릿 탓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있습니다. 이미 시크릿 탑이 왜 없을까요? 이미 다 알 사람 다 아시는 거죠.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르면 투자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조로 해도 언어가 되신 분은 그 말뜻을 알고 액션 투자를 하는데 안 되신 분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언어를 빨리 우리가 많이 익혀두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몇 가지 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말 농장하는 것은 주말 체험 농업 목적으로서 주말 농장을 합니다. 앞서도 했죠. 경자이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2000 개정되면서 2030년 20년 됐습니다. 당시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해서 유휴농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유주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장점을 전파한 거죠. 여가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농지 소유한 거죠. 주말 농장의 그 조건은 뭐냐면 더 과수원만 되죠. 앞서 한 겁니다. 면적 제한 1000제곱 미만 그 세대원 전 합산해서 이렇게 됐죠. 합산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배우자명 구도에도 합산해야 된다. 그래서 동작거리 30km 있지만 주말 농장 그런 규정도 없다. 전국에 있는 농지를 다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토지 허가용 농지는 해당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요. 취득 불가한다. 경매를 통한 건 가능합니다. 경매를 토지 허가원의 경매 통하는 건 가능합니다. 기타 상황 역시는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농대여서는 없어요.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과세 대상도 아니고 일반세우라는 거, 그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증이 없고 내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요건 갖추는 거 중요하다 검토하였죠. 이런 것이 모두 돼야 그 주말 농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 및 농지에 관심을 투자하면 필수 상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 투자 연구와 과정에서 주말 농장에 대한 개념을 강하게 않고 딱 5분간만 팁을 설명하면 되겠죠.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이외에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있죠? 요거가 이제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앞서 어떤 내용의 주말철 용농 목적의 농지였는지 이거 다시 한번 꼼꼼히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경 속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힘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주말 체험 용농의 목적, 농지, 말이 어렵죠.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의 농지입니다. 주말 농장이죠. 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정리하던 내용 가지고 어떤 내용이 변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